네, 3-6절 저항에서의 에너지 변환과 전압 강화입니다. 앞에서 이제 저항을 통해 전류가 흐르면 이제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이 열이라는 게 이제 저항성 물질의 원자 구조 안에 있는 그 자유전들이 막 충돌을 해요. 그래서 그 충돌이 발생할 때 열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전자는 그 물질 내를 움직이면서 얻은 에너지의 일부를 갖다가 이제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변환 그리고 전압 강화가 이제 이 3장에서 그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러면 그림 여러분들 그 3-21번이 그림인데요. 이게 전압이 이제 지금 여기 왼쪽에 보면은 이제 전압원이 있죠. 이 전압원에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해 갈 때, 자, 문제는 전류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요. 그래서 이 그 전압은 에너지를 전하로 이제 나눈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저항을 통해서 흐르면서, 자, 이 저항을 통해서 흐르면서 열을 발생을 시키죠. 그래서 바로 이 열로 이제 손실이 입으니까 그 에너지가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저항을 통과하면은 에너지를 잃었으니까 전압이 떨어지겠죠. 원래 전압이 몇 볼트였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10볼트였다. 그러면 그 R1이라는 저항을 거쳐가면은 R1의 저항 값에 의해서 정해진 값이 중요하죠. 그래서 Rn의 저항값에서 10볼트에서 어떠한 값만큼, 미지의 값이지만 그만큼 전압이 낮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용어로는 전압 강하다. 이 말도 여러분들한테는 약간 잘 이해가 오지 않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강하다. 그럼 뭐 강화가 뭘까? 강화라는 게 여기서는 이제 그 드랍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원래 이제 볼티지 드랍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R1을 거치면 전압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낮아진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R1과 R2를 거치게 되면, 자, R2를 다 거쳤어요. R1을 거쳤고 R2를 거쳤고, 그러면은 자, 거치는 순간 여기서부터는 몇 볼트가 될까요? 여기까지는 바로 0볼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R1과 R2가 다 아까 뭐 10볼트라고 했는데 10볼트의 전압을 다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R1과 R2를 거치면서 전압은 10볼트만큼 전압 강화를 하게 된 거죠. 자, 3-7절에 이제 전원장치 및 전제입니다. 전원장치를 우리는 보통 이제 파워 서플라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런 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또 하나가 이동성을 갖고 있는 이제 배터리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배터리의 우리가 이제 용량을 얘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암페어 시간 규격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의 이제 기대 수명, 여기서 기대 수명이라는 거는 뭐 얼마나 오래 쓰느냐겠죠. 그래서 이 배터리를 충전을 하면 얼마만큼 쓰는지, 그래서 암페어, 그다음에 시간 규격으로 이제 그걸 표시해서 그 용량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10 암페어 아워의 규격을 갖는 배터리가 0.5 암페어의 전류를 공급을 한다.
그러면 얼마만큼 이거를 쓸 수 있느냐. 자, 10A의 전류를 1시간 동안 공급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0.5A씩 우리가 쓰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20시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시간 곱하기 0.5는 10A hour죠. 네. 자, 고장 진단인데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론 시간 다음인 실습 시간에 정말 이제 고장 진단을 하기 위해서 실습을 해볼 텐데요. 자, 고장 진단을 할 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고장하는 게 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장 진단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뽑아 보는데요. 먼저 회로는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동작을 잘 해왔나? 갑자기 고장 난 건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고장 났는지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겠죠. 그 다음에 회로가 한때 동작했다면 어떤 조건에서 회로가 고장 났는지, 그리고 그 고장의 증상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고장들의 원인은 무엇일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역시 결국은 이제 싱킹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고장 진단에 대한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정보를 봐야 되냐? 회로들을 봐야겠죠. 회로들을 영어로는 이제 스키매틱이라고 부릅니다. 회로도죠. 회로가 아니라 회로는 서킷이고요. 회로도는 스키매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회로는 심볼들로 이루어져 있는 도면으로 표현된 그림들이기 때문에 스키매틱스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그 다음에 매뉴얼을 봐야 되겠죠. 이 매뉴얼을 보고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언제 그리고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예인데요. 전구가 지금 총 보니까 1번부터 8번까지 8개의 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구가 지금 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중에 어느 하나가 동작을 안 하면은 전체 8개의 전구가 동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이 전구 하나의 거리가 이게 전구가 아니고 가로등이라고 가정을 하고, 전구 하나당 거리, 이 가로등당 거리가 한 500m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 간격이 7개가 있으니까 7, 5, 35 하면 3.5km라는 굉장히 긴 거리가 되겠죠. 자, 이럴 때는 3.5km를 여러분 같으면 돌아다니면서 이 가로등이 연결되어 있는 전구가 고장났는지 체크하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좀 더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하겠죠.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이제 이거를 알아내느냐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반분할법이라는 겁니다. 반분할법. 일종의 전략을 갖는 거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이 전체 8개의 전구 중에 분명히 어딘가가 이제 나갔다 그러면 이거를 딱 반을 나눠서 4개의 전구의 동작 상태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4개가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나머지 4개의 전구 중에서 하나가 고장이 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또 그 4개의 전구에서 반을 나눠서 2개를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이 2개 체크해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나머지 2개 중에 둘 중에 하나인 전구가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분할법으로 그 경우의 수를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훨씬 효율적으로 우리가 고장 진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실습을 해볼 거고요. 자, 3장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